자, 인구 봅시다. 1800년에 약 세계 10억에서 지금은 약 80억으로 인구가 급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급증 얘기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 뭐지?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이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잖아. 근데 그런 게 없다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사망률이 감소했다.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구 부양력이 증가되었다. 왜? 뭐 때문에?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 교수의 발전 때문에. 안 죽는다고. 근데 우리가 인구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면 무슨 말을 하냐면 인구 증가율은 어디가? 개도국이 높아야. 개도국. 개도국. 개도국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럼 선진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구의 감소 추세들은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 저출산 과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세계 인구 분포. 남반구보다는 어디? 북반구에 많이 거주합니다. 맞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반구에는 땅이 별로 없어. 남반구에는 바다가 많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해안에 가까운 지역과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에 많이 거주합니다. 아니 뭐 해안가에 있으면 뭐 교통도 편리하고 일할 것도 많고 근데 해발고도가 높으면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렇죠? 맞습니까? 자, 인구 밀집 지역 농업이 유리하거나 공업 서비스업이 발달된 지역 인구 희박 지역 조건이 안 좋은 거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물이 없거나 경제활동이 안 되는 지역 자 그러면 인구 밀집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가 있단 거야 먹고 살만 게 있다고 우리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지? 먹고 사는 일 아니고 먹고 사는 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인구 변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에 따라 인구 성장은 단계별로 나타나는데 요새는 요 뒤에 5단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요것도 얘기합니다, 요새는. 근데 우리 수특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요건 치울게요. 자, 고위정책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가산, 가사의 단계.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혹시 그거 알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나라에서 집 앞에 금줄이라고 해서 새끼 물처럼 따라서 금줄에 이제 고추가 있으면 아들이다 막 이런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야. 애 태어나가지고 아이 예쁘다 이거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기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건 쉽게 감염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라. 외부 사람, 외가 사람들 들어오지 마. 손도 안 씻고 그걸 막 우리나라 옛날에 농촌 같은 경우에는 논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 생들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 이제 산업혁명이거든. 그래서 2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가산, 감사라고 해. 사망률의 감소. 사망률의 감소.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해서,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좋아져서, 안 죽어. 옛날만큼. 여기서부터 인구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폭발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이제 무슨 단계라고 하냐 됩니까? 3단계? 감산소사라고 하거든.
감산소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빡 증가하니까 야 이러면서 경제에서 못 키우겠는데?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증가, 산하 제한 정책 나라에서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애들이 수북수북 태어나니까 이거 먹이 살릴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출생률이 감소하고 맞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점차 둔화합니다. 왜? 어차피 사망률이 지금 다운됐잖아. 그러니까 출생률 자체가 다운돼 버리기 때문에 서서히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 저희 정착기에 가버리면 이게 우리가 선진국형이라고 하죠. 소산입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한 마리 한 45명 정도 있어요. 45명, 47명. 아우. 근데 우리 인구가 축과 베이비 보면 또 58년 개띠분들. 한 마리 70이야. 딱 그래프 이렇잖아. 지금 한 마리 20년. 맞죠? 자, 저희 정책이 봅시다. 낮은 수준의 출생률. 안 나.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 여성의 사회 수준이 많아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애 없이 우리끼리 살자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낮은 인구 증가율, 인구 성장이 정체되고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줄어. 아예 안 나. 지금 초등학교는 해운대 신도시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입생이 딱 두 반이네, 두 반. 두 반. 두 반. 그것도 15명 두 반인가?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로컬인 부산이 어떻게 보면 고령화 도시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니까. 알았나? 젊은 사람들 다 떠난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선진국은 지금 이미 옛날에 2단계 다 거쳐갔거든요. 산업혁명 할 때. 근데 지금 뭐라고? 감소 단계 뒤에 가는 거고, 개도국이 아까 뭐랬어? 인구 성장을 어떻게 한다? 주도하고 있다 했잖아. 그럼 얘네들이 몇 단계, 인구가 늘어나면 몇 단계? 2단계, 3단계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은 뭐리고 아프리카, 아시아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상당히 높죠. 언제? 70년대 이후. 자, 그 다음에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50년대 이후 자연 증가율이 높았지만 70년대 이후에는 감소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선진국 대회로 들어간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알았죠? 자,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는 저출산 고령화 중위연령의 상승 노동력 부족.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들어가죠. 다문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누적이다. 이 누적 자료인지 단일 자료인지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 누적 자료인지 단일 자료인지 구분하는 거. 기호 파트에도 강수량이 누적 강수량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우리가 밝힐 수도 있잖아. 그지요? 자, 선진국과 개도국의 인구 문제는 뭐겠노? 선진국은 인구가 없어서 문제고, 개도국은 인구가 많아서 문제. 자, 요 공식을 외울 수 있으면 외워주세요. 사회문화에서 이거를 공식을 다 주는데, 지리 파트, 세지에서 잘하는 건 한지에서 나오거든요. 또 나올 때는 공식 안 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선진국 개도국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연령이 중간연령이거든. 종용이나 방추형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저출산 고령화 됐나? 자, 그 다음에 인구 부양비는 당연히 선진국이 노년 부양비가 많고 왜 고령화 인구가 많으니까 개도국은 애들 많이 낳거든.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개도국은 당연히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고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선진국이 높겠죠.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맞습니까? 네. 자, 그다음 인구 2주 얘기합니다. 2주 화살표 잘 보는 거. 예. 알겠죠? 화살표. 배출은 어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고, 흡입은 어떤 요인? 플러스 요인. 아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했으니까 흡입 요인에 경제적 요인이 많겠지. 배출 요인도 경제적 요인들이 많겠지. 지금 저 어디고? 네팔에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반정부 시위가 나가지고 반정부 총사 다들 보고 국회의사 너희는 서울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네팔이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하다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권력층 자제들이 그러니까 네팔이 들어보니까 원인이 SNS를 국가에서 막은 거야. 페이스북, 인스타를 뭐 한 26개 나갔는데 네팔 전체 인구의 약 청년 인구 20% 정도가 해외에 나가 있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비전문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네팔 애들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걔네들이 이제 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에 돈을 보내서 그렇게 수급되는 분이 네팔의 GDP의 20% 이상 차지한다. 그럼 걔네들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통로가 뭘까? SNS. 거기에다가 또 네팔의 고위층 자제들은 네포키즘가 하여튼 걔네들은 되게 호화로운 생각을 하고 뭐 청년들 뭐 몇 달치 월급을 하루 만에 다 쓸 정도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열 받겠죠. 상대적 불편감도 심할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빈곤이나 낮은 임금, 일자리 부족, 교육, 문화, 보건의 시설의 부족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팔이 이런 배출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참았던 분노가 돼요. 선진국 됐나? 자,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도 한번 나오는데 일시연구, 자발강제, 국내국제, 경제, 종교, 정치 환경에 따른 부분이 있는데 경제적 이론 요새 제일 많은 게 이거죠. 경제죠, 경제. 근데 이건 두 개로 나눠야 돼. 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는 기술자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선진국, 신흥공업 국가에서 선진국 이런 게 나오는 거네. 개도국에서는 이거 안 나와요. 왜? 개도국에 숙련 노동자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자, 미숙련 노동자는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뭐고, 저개발 국가에서 어디? 선진국. 왜 선진국은 지금 뭐가 없어? 중요하게 올라가고 청년 노동력 자체가 부족하다. 얘네들 그런 들어간다는 소리. 그래서 아프리카, 유럽, 그러니까 특히 북부 아프리카에서 남부 유럽 지역, 이탈리아나 뭐 독일 이런 데, 프랑스 이런 데 넘어가.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미국, 동남아시아에서 남부아시아에서 저개발 국가에서 서남아시아, 대한민국, 일본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륙별 인구 순이동을 보면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아시아는 우리나라에도 온다면서 근데 얘네들 대부분 많이 빠져서 어디로 가노? 이러 가거나 이렇게 가니까 맞지? 호주는 원래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는 아들이 없다. 오세아니아 어? 높아도 걔네들이 원래 작은 데다. 야 인도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지. 1.5km가 1점인가? 그럼 호주도 못 산다고 돼요. 그레이트 디바이드 사면도 가운데 거의 사람들 안 살거든. 이해됐습니까? 자, 정치적 요인은 대부분 이거 전쟁, 난민, 뭐 남수단,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런 데들. 알았나? 이거는 유럽에도 난민이 있대. 유럽에도 난민이 있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인구 이주했다는 지역이나 인구 유출 지역은 아까 네팔 얘기했지. 돈 벌어 온다고.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실업률이 하락하지만 부정적인 영화. 이렇게 되면 괜찮은 애들이 돈 벌러 다 외국 가버린다. 자국의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고 장기적 고용 창출이 안 될 수도 있지. 왜?
우리 입장에서는 수련표 젊은 애들 계속 오니까 걔네들은 바꿔 체인지가 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인구 유입지역. 노동력 확보로 경제 활성화,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는데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뭐가 생겨? 갈등이 생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이 사람들이 일해줘서 고맙지만 다른 나라로 보면 우리가 일할 일자리 자체가 얘들 때문에 없어지는 걸 수도 있겠지. 됐습니까? 자, 최근의 인구 이주의 사례 얘기하면 역시 프랑스, 독일이 좀 많죠, 여기. 그자이? 생각으로 이탈리아나 네덜란드가, 에스파냐가 좀 작지. 에스파냐는 전적으로 가톨릭 국가라서 종교적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았습니까? 자, 서부 아시아, 남부 유럽의 노동력 부족해지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북부 아프리카에서 반정부 민주화 시기가 아랍에 보면 뭐 튀니지, 그다음에 뭐 리비아의 쿠다피도 가셨잖아. 가셨고 뭐 그다음에 저 시리아 뭐 그 저 아사드 정권도 가셨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온다. 그리고 왜 정치는 불안한, 그지? 시리아 내전 언제 끝날지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즉 알라 믿는 애들이 십자가 믿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저 예전에 그 어디서 월드컵 했노? 아니야. 저 성균관은 카타르 월드컵 할 때. 그게 PM 월드컵이란 말을 하기로 했었잖아. 왜냐면 그 더운 데다가 외국 이주 노동자들이 건물을 다시는 뭐 여성병으로 죽고 막 이랬다더라고. 그게 이거야. 오일머니가 있는 그 나라들이 벌을 가지고 간접 자본과 기간 산업을 성장해 도로 짓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야 마이너스 형님한테 삽질하면 하겠니? 안 하죠. 그 돈으로 사람을 사면 되잖아. 이 양반은. 맞지? 그러니까 주변에 인구 많은 나라들에서 이거 젊은 남성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자, 그러면서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또 지극히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잔류 제한을 일하고 가라고. 여기 남아있지만. 그 다음에 얘들 전부 다 아랍이잖아. 이슬람이잖아. 힌두교 하는 애도 없지만 종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해됐습니까? 카타르 대박 스트레스. 어? 카타르 대박 스트레스. 아유, 씨.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대신 스타트 지역인지 받아들이는 지역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